예, 흔히 서태후를요, 중국 3대 악녀라고 하는데요. 황제 이상의 권력을 누린 그런 그 황후 중에 한 명인 이 서태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35년 11월 29일에 태어나서 1908년 11월 15일 이렇게 생을 마감하셨어요. 청나라 때 여인이고요. 활동 분야는 정치, 그렇죠. 권력을 잡았던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서태후는 사실 어린 시절에요, 그 유복한 관리의 딸이었습니다. 가문의 몰락으로 인해서 집안이 망하게 돼요. 그래서 굳은 일로 생계를 꾸려나가게 돼요. 그러다가 17살이 되던 해에 어떻게 눈에 띄었는지 몰라도 궁녀로 그 청나라 황실에 입궁을 하게 됩니다. 궁녀가 되기 전에요, 애인이 있었어요. 이게 그 애인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 영록이라는 분인데요, 이 서태후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신분 상승을 하기 위해서 애인 이 영록을 버리면서 궁에 입거를 하게 됩니다. 이게 그 서태후의 젊었을 때 사진이라고 해요. 이 어린 시절의 서태후는요, 굉장히 뛰어난 미모를 가졌고요, 목소리가 매우 좋아가지고 노랫소리가 아름다웠다고 해요. 서태후가 궁궐에 입고 했는데 노래를 잘 부르고 목소리가 좋았다고 했잖아요. 덕분에 한풍제, 그때 당시에 청나라의 황제예요. 이 황제의 눈에 띄어서요, 1856년 그 아들 재순, 훗날의 동치제입니다. 이 아들 재순을 낳자 처음으로 얻은 아들의 탄생에 그 황제였던 한풍제는 크게 기뻐하며 서태후를 궁녀 신분에서 의귀부로 책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귀빈이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궁녀에서 황제의 첫 번째 아들, 황희 계승자 1위죠. 그 아들을 낳은 여인이 되어버렸어요. 성공에 한 발은 다가선 거죠. 자신의 목적에. 이 한풍제 황제가 이 서태후의 그 아름다운 미모와 노랫솜씨에 반해서 또 이제 아들까지 낳았어요. 근데 이 여자가 정치에 권력의 욕심이 있다, 이거를 눈치챘는데 병이 들어가지고 31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고 맙니다. 서태후가 이제 점점 자신의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지게 되죠. 왜냐면은 황제는 죽었고, 하지만 자기에게는 그 황희를 계승할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정말 크나큰 무기를 갖게 된 거죠. 한풍제는 이 서태후가 낳은 동치제 한 명밖에 없었어요, 아들이. 그래서 그때 당시 어마어마한 중국 청나라의 황제 차례에 5살짜리 콩울리게가 권력을 잡게 된 거예요. 당연히 야심이 많았던 서태후는요, 이 어린 자신의 아들 이 동치제를 이용해서 수렴 청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그녀는요, 본격적으로 서태후라고 불리게 돼요. 한풍제의 정비 동태후와 같이 했지만요, 이 동태후는요 그다지 정치에 관심이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문맹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태후는요 서태후에게 정치 전반을 맡기게 돼요. 근데 재밌는 사실이요, 이 서태후 동태후 왜 이렇게 나눠지냐면, 황제의 궁을 가운데 두고요, 이 동태후와 서태후의 거처가 동쪽과 서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어쨌든 뭐 동태후는 문맹에다가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이 서태후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정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서태후에게도 롤 모델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영국을 다스리는 빅토리아 여왕에게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 빅토리아 여왕 아시잖아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 영국을 만든 여왕인데, 이 여왕의 사진을 침실에 걸어두었다고 해요. 중국에서는 여자가, 이게 동양 문화에서는 여자가 왕이나 황제가 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이 서태후는 여자로서의 황제를 꿈꿨습니다. 또한 이 빅토리아 여왕이 외교적 관례로 자신의 초상 사진을요 선물로 주면서 그 영국 왕실의 위상을 높인다는 말을 듣고 이 서태후도 그대로 따라하게 돼요. 여기 사진에서 보이시면은 그 서양 귀빈들과 같이 사진을 찍은 것도 있죠. 가운데 서태후가 있고 뭐 중간 위에다 어떤 종이에 글씨가 적혀 있죠. 권력을 상징하는 시호를 적어서 늘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에서도 보이시죠? 또 병풍이나 가구, 옷 등을 늘어놓고 사진을 찍어서 나는 이렇게 뭐 깨어있는 여성이다, 나는 이렇게 권력이 센 여자다,
이런 거를 보여주면서 이 외교관이나 다른 나라의 수장들에게 선물로 줬다고 해요. 이 서태후가 권력을 잡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요, 바로 자신의 그 수렴청정을 반대했던 대신들을 죽이는 거였다고 해요. 정말 피바람이 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태후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요, 이 서태후가 수렴청정, 그러니까는 자신의 아들 대신 정치를 했을 때는요, 그 황족인 공친왕과 같이 연대를 하여 가지고요, 청나라의 자강운동에 힘을 기울였다고 해요. 제도와 인사개혁을 통해서 한족들이 몰락하고 만주족들이 나라를 세웠잖아요. 근데 이 서태후가 초반에는 한족들에게도 기회를 주었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게 그 태평천국 운동이라는 그런 종교에 의해서 그 반란도 일어나죠. 근데 이 서태후가 초반에 태평천국의 난도 완전히 진압하는 등 그 부국자강 운동을 아편전쟁의 패배로 쇠약해진 청나라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회복시키는 데는 성공을 해요. 또 후세에도요, 이 시기를 동치증흥이라고 부를 정도로 찬사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뭐 이 사람의 나중에 안 좋은 것만 예상을 해서 되게 욕을 하는데, 이분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었겠죠. 게다가 이렇게 서태후가 점점 권력의 맛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권력에 취하게 되면 사람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서태후가 문제가 되는 게, 청나라의 10대 황제, 이 자신의 아들을 라이벌로 인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해요. 이 서태후가 아들인 재순, 동치제죠. 훗날 서태후를 두려워했으며 공공연히 그녀와 맞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이 동태후입니다. 자신의 아들, 자신의 핏줄도 아닌데 그 서태후의 아들인 이 재순을 되게 보살펴줬다고 해요. 그래서 이 황제, 나중에 황제가 되는 서태후의 아들 동치제도 자신의 친어머니인 서태후보다는 이 동태후를 더 따랐다고 합니다. 언젠가 자신의 아들 이 동치제가 성장을 해서 황제가 되면은 자신은 뒷방 늙은이가 신세가 될 것은 보지 않아도 뻔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 서태후는 자신의 아들을요, 그러니까는 정치에서 관심을 멀어지게 하려고요, 향락의 세계로 이끌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 이 황제를요, 홍등가에 드나들게 해요.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지금으로 치면은 사창가에 드나들게 합니다. 참 놀랍죠. 한나라의 황제인, 그것도 자신의 아들을 직접 창녀촌에 드나들게 합니다. 근데 사람이란 게 처음엔 싫다고 해도 또 남자란 게 어렸을 거 아니에요. 5살에 황제에 올랐는데 그렇게 여색의 맛을 보니까는 이 동치제도 점점 환락에 빠져 살게 됩니다. 거기에 익숙하게 된 거죠. 정말 잘못된 모친을 만나서 이렇게 향락, 여색에 빠져 살던 동치제는요, 결국에는 성병에 걸리게 되고 말아요. 그래서 서태후는요, 자신의 아들 동치제가 이 성병으로 아파하고 있었을 때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이 고통 속에서도 서서히 죽어가도록 내버려둬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병으로 죽게 됩니다. 며느리가 그 자신의 아들, 그 아들의 아이까지도 가졌는데 그 며느리인 황후를 구박하여서 자살에 이르게까지도 합니다. 서태후의 눈에는요, 이 자신의 며느리, 이 황후의 뱃속에 든 아이마저도 손자라는 애틋하는 마음보다는 미래의 경쟁자라는 생각이 더 깊었던 거죠. 그 다음 황제에 올라간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 광서제라는 인물이에요. 광서제. 황제의 동생과 자신의 여동생 사이에서 태어난 이 4살짜리를 황제에 즉위시켜요. 이 광서제 또한 자라면서요, 이 서태후에게 벗어나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독서를 즐겨하고요, 이상주의적인 성격이 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제국을 멋대로 통치하던 이 서태후에게 반감을 품어가지고 개혁정치의 뜻을 두었다고 해요. 1894년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하지만 이렇게 청일전쟁, 그 청나라의 자존심이 건 그런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이 서태후는요, 전쟁 중에
군비를 몰래 빼돌리게 됩니다. 그 청나라 함대를 만들 돈을 빼돌렸다고 해요. 자신의 거처인 이하원이라는 곳을 치장하는 데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청일전쟁은 청나라의 패배로 끝이 나게 되어, 이렇게 중화사상에 자부심을 가졌던 청나라는요, 청일전쟁에 패하게 되고 정말 종이호랑이 신세로 나락에 떨어지고 말아요. 이 광서제가 대신들의 의견을 수용해가지고요, 우리가 너무 약했다, 청나라는 변해야만 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이 제도적 개혁일 수도 있는 변법 자강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지만 보수파인 서태후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광서제의 사람이었던 이 위안스카이를요 꼬셔요. 황제의 계획을요 이 위안스카이가 그대로 서태후에게 고에 바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서태후는요 황제인 광서제를요 작은 성에 유폐시킨 뒤에요 무술정변을 일으켜서 피해 숙청을 일으키고 맙니다. 1899년 그 의화단의 난이라고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반란이 일어난 동안에 시국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서태후가 황제와 함께 도망을 가면서 그 자신의 눈엣 가시였던 이 총명했던 황제의 애첩을 죽여서 우물에 매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황제 광서제 있잖아요. 1908년 11월 14일에 37살이라는 나이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도 뭔가 의혹이 있는데요. 이 광서제를 서태후가 독살했다는 의혹은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고 합니다. 또한 2008년도에요. 이 광서제의 묘에서, 능이라고 하죠. 이 광서제의 유골과 머리카락 일부를 샘플링해서요. 이렇게 조사를 했다고 해요. 근데 다량의 비소 성분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살의 배우로는요. 이 서태후나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 위안스카이, 이 두 명의 인물이 떠오르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두 명의 황제를 누르고요. 서태후는 다시 이렇게 수렴청정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서태후가 정말 어렸을 때 가난하게 불우하게 그런 시절을 겪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그 어린 시절의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듯이 엄청난 사치를 부렸다고 합니다. 이 서태후의 사치와 향락은요 중국 역사상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녀가 한 끼에 먹은 음식은요 128가지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찬이 128개나 있었던 거예요. 한 끼 식사를 할 때마다. 그리고 같은 음식을 3번 이상 먹지 않았다고 해요. 배부르니까 3번만 맛보고 더 이상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돈으로 환산하면은 100만냥 정도였다고 해요. 농민이 1년 동안 먹을 그 식비를 가지고 이 서태후는 한 끼 식사를 그렇게 먹었다는 거죠. 그 꾸미기에도 집착을 하게 됩니다. 옷은요 3000상자가 넘었다고 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옷을 갈아입었고요. 보석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언제나 비치와 진주로 머리 장식을 했고요. 비치 팔찌, 비치 반지뿐만 아니라 손톱에까지도 이 비치 보호판을 달았다고 해요. 이 서태후의 손을 보게 되면은 길다란 게 있잖아요. 이 서태후는 비치로 된 그 손톱 보호대를 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향락의 끝을 보여주는 거죠. 이 서태후는요 70대에도 10대와 같은 피부를 자랑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천연 진주알을 갈아 마셨고요. 또 갓 출산한 산모의 초유를 먹었다고 해요. 이 서태후에게는 탈모가 있었다고 합니다. 중년 시절의 사진을 보면 바로 이렇게 풍성한 머리를 자랑하잖아요. 이거는 바로 가발이었다고 해요. 이 서태후는요 40세부터 이게 탈모가 시작되어 가지고요 68살이 되었을 때는요 이미 대머리나 마찬가지였다고 해요. 귀 위쪽에만 머리카락 몇 올이 남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 궁녀들이 서태후의 머리를 손질을 하잖아요. 근데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빠지면요 그 머리를 빗겨주던 궁녀를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궁녀들이 그 서태후의 머리를 빗겨주다가 머리카락이 빠질 때마다 몰래 소매 안에 숨겼다는 기록이 아직도 남아서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을 험담하던 궁녀들을요
줄줄이 살해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우물에 던져서 죽였다고 합니다. 우물이 좁다는 보고를 듣자 궁녀들의 몸을 반으로 잘라서 던지라고 이렇게 명령까지도 내렸다고 해요. 청일전쟁 때 서태후가 청나라 함대를 만들 군비를 빼돌려서 자신의 별장에다가 투자를 했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게 그 별장 이름이 이화원이라고 해요. 중국집에서도 이렇게 이화원이라는 상호를 자주 보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서태후가 세웠던 그 별장 이름인 이화원에서 따온 겁니다. 이게 서태후가 부린 사치의 가장 극단적인 예라고 합니다. 바로 현재까지도 중국의 대단한 문화유산으로 남아있는 이화원이에요. 서태후의 개인 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이게 뭔가 바다나 강이라고 생각하시죠? 이건 바로 인공으로 만든 호수라고 합니다. 서태후가 자신의 남편이 황제 한풍제가 죽고 27살의 과부가 돼요. 그러니까 정말 젊은 과부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궁녀에 입건하면서 버리고 온 애인 이 영록을 다시 궁궐에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이 영록과 수시로 잠자리를 가졌으며 마음이 내키면 언제든지 그 잘생기고 젊은 남자들을 취했다고 합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집, 그리고 성욕까지 모든 거를 진짜 다 누리게 됩니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정말 이 굳건했던 권력을 가졌던 이 서태후도요, 흘러가는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병에 걸리게 되는데요. 웃긴게 어떤 병에 걸린지 아십니까? 바로 그 나이를 먹을수록 계속 사치와 향락을 계속 누렸잖아요. 근데 이 나이 많으신 분에게는 이런게 오히려 독이 됩니다. 몇 날 며칠 동안 계속된 자신의 그 생일잔치에서 너무 많은 음식을 먹었다고 해요, 이 서태후가. 그래가지고 이질에 걸려서 생을 마감했다고 전해져요. 그 광서제가 죽은 다음 날인 11월 15일에 죽게 돼요. 서태후가 죽으면서요, 다음 황제를 임명을 하게 돼요. 근데 그 황제가 누구냐면요,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나중에 만주국의 황제가 된 그 쫓겨나가지고 마지막 황제 푸이를 자기가 지명하게 돼요. 2명의 황제를 자기가 쥐락펴락했고 또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까지도 자신의 손으로 임명을 하게 돼요. 그 생사를 오락가락 하면서도 다음 후사, 다음의 황제 자리도 이 서태후가 임명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 서태후가 그 청나라의 역사에서는 빠질 수 없는 그 여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유언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이게 아직도 기록에 남겨져요. 어떤 유언을 남겼냐면요, 다시는 여자가 정치를 못하게 하라. 다시는 나처럼 불행한 여인이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 라는 어처구니 없는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가나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궁에 올라와서 25살의 나이에 이렇게 섭정을 시작해서 79세를 이렇게 생애를 마감하게 돼요. 보면은 이 서태후는 사치스럽고 악랄하고 그 청나라를 파국으로 몰았다는 역사적인 평가를 아직도 받고 있잖아요. 하지만 남자들의 그 권력 투쟁에서 이 파란만장한 역사에 휘둘리면서도 여성의 몸으로서 이 피바람에 부는 그 권력 암투에서 살아남을 정도로 정말 똑똑했다는 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준비한 얘기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들어봐 주셨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